여론조사를 만나보려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배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임기 후반기 첫 번째 조사가 있었어요.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와, 반등했네. 다 올랐어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 7일 기자회견의 뭐 변곡점이기도 하고 유난 갈등에서 일단 봉합이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요. 또 예. 이재명 대표 선거가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 선거를 기다리는 또 관망 여론도 또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무선전화 가상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0%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71%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14%포인트 더 올라간 직전 조사보다는 3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올라갔는데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열을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4%포인트가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간 23.7%, 예.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직전보다 낮아진 예. 73%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는 TK보다는 리얼미터 조사는 부울경에서 또 올라갔어요. 예. 이것도 이제 지지 기반 결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체로 7일 기자회견 이후에 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갤럽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을 맞췄습니다. 이 여론조사 이 대상자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19.9하고 20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 느낌이. 네. 자, 그런데 20 올랐는데 지난번에 17 찍을 때는 TK 18, 17 찍을 때는 TK 쪽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보니까 TK는 14가 올라서 37. 근데 부울경은 오히려 28에서 21로 하락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면 네. TK가 14% 정도 올랐으면은 전체는 한 진짜 22, 3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20 겨우 맞췄어요. 보니까 부울경에서 빠져서 이렇더라고.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좀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밀어주자라고 하는 흐름이 조금 더 생겨나서 예.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을 한 건데 근데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27%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예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을 했는데 예. 여당 지지율은 내려갔단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는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예. 저는 이제 그쪽에 국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쪽에 국한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점프력은 조금 더 커졌는데 예. 천장이 낮아졌어요. 예. 머리 찢는 거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확장이 안 되면 예. 결국에 나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 또 이런 현상도 있죠. 이제 TK가 조금 대체로 이제 지지율이 반등할 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갤럽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TK는 올라갔죠. PK는 아직 이제 별 반응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실시되는 한국갤럽 조사는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정당 지지율도 동반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PK까지도 상승 반등세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TK가 먼저 선행하고 PK나 주부층들은 좀 후행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자동응답 조사가 조금 선행적 성격이 있으니까 예.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는 또 TK가 아니라 PK가 올라간 걸 보면은 이번 주는 TK와 PK, 그러니까 TK는 올라갔으니까 PK가 이번 주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번 주가 오늘부터 돌리고 있겠네요. 수목 돌리고 금요일 날 발표가 날 건데. 한국갤럽이요. 한국갤럽이.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1심 선고난 거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그건데 네.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선거 때가 아니거든요. 선거 때는 양쪽을 견줘가지고 객관식으로 누가 더 나쁘냐, 예. 덜 나쁘냐 예. 이거를 판단을 하기 마련인 거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이제 양 후보가 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쌍의혹이라고 해서.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아하. 의혹이 있느냐, 예. 뭐 책임이 있느냐 이걸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보다는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이 조금 더 높았어요. 아. 예, 거기서 좀 갈린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거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 각자 따로 놓고 판단한다. 예. 사실 그때도 대선 때도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양쪽 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한쪽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악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좋은 것이냐. 이 양비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양비론에 무슨 그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득이 된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멀어져 있던 민심이 다시 결집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다. 이를테면 샤이 윤석열 예. 요 정도 층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걸로 크게 전국을 반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것만으로는. 그래도 선거 결과에 따른 반사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이번 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그 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겠죠.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는데 조금 분석이 이제 난해해지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면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결집해서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추가 결집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전조가 되는 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리얼미터가 조금 제가 자동응답 조사가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리얼미터의 경우에도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는 위기감에 따른 이제 와해도 와해지만은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무너지면은 민주당도 와해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결집하지 않은 인식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만 민주당도 위기감에 따른 결집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다음 주에 저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정당 지지율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지금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네. 저 민주당의 어떤 반응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해요, 김수민 평론가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재판을 승복한다, 예. 뭐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443억 원을 토해낼 수 있고 이재명 대표 퇴출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가 없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조금은 존중할 수 있다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심지어는 좀 김동연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판결에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존중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런 게 발휘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봤을 때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오롤 나싱으로 예. 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예. 사실 이게 사법적으로도 예. 양형 기준이 이게 감경사유가 적용이 안 되면 예. 최소 벌금 500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치킨 게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예. 판결하고 민주당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상황인 거죠. 무죄를 받아야지 뭐 어설프게 반성하고 어설프게 자백하고 그래서 감형을 시도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뭐 세게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예. 정치적으로 세게 나가는 것이 능사일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중도층 여론이고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는 것이 이제 정치적 대응이죠. 그러면 이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위기감에 따른 추가 결집 요인이 있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적으로 조금 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면 박찬대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사법 살인이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고 법리에 뭐가 허점이 있고 판결문에 어떤 부분은 근거가 부족한지에 대한 제시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김인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대 나온 판사 맞는데 이게 지금 무슨 논쟁거리가 될 수는 그럼 뭐 어느 대학 나온 판사면 괜찮은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리적 대응을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리적 대응을 하는 거 보면 김태현 진행자도
법조인이지만은 저는 오히려 판결문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결정해야 될 것은 호남 여론인데 우리 이제 국민들도 수험생들도 다 그런 판결문을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좀 이 판결문의 근거가 빈약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예. 그럼 그런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호남 여론이 또 영향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대응, 장애 집회하는 거는 그러면 또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규탄 집회다라고 얘기했는데 나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사법 살인이다 이 내용들도 많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법리적 대응을 더 세게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이 더 있다. 이 생각. 민주당 네. 내부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게 맞을 수밖에 없다, 옳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네, 거다. 네. 왜냐하면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대로 민주당이 하려면 네. 진작부터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와서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아하. 근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문제는 친명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민주당의 백업 세력으로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롤 나싱으로 가는 거죠. 아니 백업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일각에서 나오는 뭐 네. 삼총리 뭐 신상김 여기는 세력화 될 수 없을 거다. 아니 아까도 세력화도 세력화거니와 근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지사는 판결을 비판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딱히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노선에 대해서 이걸 트는 노력을 했었는가. 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이 유죄 전력이 있어요. 아하. 국민들이 이쪽으로 대안을 삼을까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세력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예. 게 아니냐. 비주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긴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포스트 이재명을 찾는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신총리 신삼김 얘기하는데 저희 정치쇼 출연하신 분들 제가 인터뷰해 보면 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비명계가 씨가 말라서 못할 거다. 박성민 대표도 보면 다른 아마 친명계에서 찾을 거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점을 찍은 점 거예요. 하나 찍 이재명 대표가 점 하나 찍고 돌아올 거다. 그게 이제 예. 일종의 아내의 유혹 시나리오잖아요. 예. 점을 찍어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나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이러면서 점을 척 찍으면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건데 예. 정치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호남 여론이죠. 신상김이 됐든 예. 아니면 구상김이 됐든 호남의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뭐 당장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대안론, 뭐 김민석 대안론이 나오는데 어제도 소설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이 유죄냐 무죄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 이게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기가 매우 힘들다. 예. 위정교사까지도 선고가 나오고 또 더 남았잖아요. 대장동 또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1심이 속속 나오면서 아 이거 이렇게 3개 4개 나온 걸 보니까 대법원 가서 힘들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서서히 변하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그건 또 이재명 대표가 결집하는 또 디딤돌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1심 선고가 계속 유죄로 나오는 경우 또 2심까지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35% 이상 또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그런 시점이 오면 흔들리죠. 호남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찾아볼 때 김동연이냐 수도권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는 김경수 전 지사냐 이때 이제 누군가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찾기 시작하겠죠. 저는 그때 가서 찾으면 늦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안이 미리 떠 있어야 되는데 아하. 예,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예.
그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 네. 저는 그냥 친명계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그렇죠. 예. 네, 그게 민주당의 현실인 것이고. 신상김 네. 삼총리 이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아니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두 분 다 원래는 민주당 내부에서 비주류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40대 기수론으로 예, 치고 예, 예. 갔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풍으로 치고 가는데 그런 존재가 지금 민주당에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크게 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DJ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고 호남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이 그렇게 강하게 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선거에서 곡성 같은 경우에는 당선은 됐지만 41% 절반을 못 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 있으면 민주당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꽂더라도 정권 교체 의향이 강하면 그게 친명이든 친문이든 비명이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호남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랑 여권 쪽은 어떨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변화 쇄신 뭐 얘기하면서 뭐 반사이익에 기대면 안 된다,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예. 반사이익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본 건데 예.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 국민의힘을. 반사이익에 무슨 기댄다고 보는 의문사 거구나. 진상 TF 띄운다. 그리고 막 위정교사 법정 구속될 거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재판 생중계해라. 예. 이런 태도가 반사이득을 노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실천적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반사이득을 노리지 말자. 이걸로는 부족할 거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예. 법정에서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국민들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 법정에서 심판 받을 거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예. 그 법정에 좀 위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남은 질문은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특검은 어떻게 됐어? 어허. 제3자 특검 받겠다면서 예. 근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만 한다네? 예. 이거는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로 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또 그럴 텐데 근데 예. 그걸 트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로 틀고 싶겠지만 예. 본인이 법정에서 잘 해야 틀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도 특검이라든지 이 국민적 다수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소화를 해야 틀 수 있는 거다. 그럼 그 얘기는 그건 거잖아요. 중도층이 뭐 양 진영의 강력한 지지층 말고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으로 뭐 1심이긴 하지만 이걸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면 그럼 이제 시선을 김건희 여사한테 돌려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물을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해야 될 특검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는 한숨을 돌린 셈이죠. 위기 국민의힘 상황 입장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한숨을 돌리고 이제 시간을 번 셈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한 관계와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활동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매우 정교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윤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고 들어오면은 또 집권 여당의 대표를 불러서 또 순방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느냐 또는 야당 대표와 뭔가 좀 정부 조직 개편한다든지 지금 저출생 대응 전략부 이런 거 전혀 뭐 어떻게 그러면 여성부는 어떻게 되는 거고 국민들은 아직도 있어요. 하염없이 질문 상태예요. 의료개혁은 의료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한 관계는 성과를 내야 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 속도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우리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일단 번 셈이고 예. 이 시간 동안에 번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빨리 내일을 처리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 여권 관련해서 뭐 변화 쇄신 얘기하고 민생하고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뭐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냐 얘기하면 다 귀결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근데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구속됐죠. 근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녹취 공개하죠. 어제 보니까 뭐 윤한홍 의원을 뭐 캠프 비서실장에 못 앉게 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함성특 교수 통해서 추천했다. 요거는 이제 JTBC 보도 내용이고 인사 개입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명태균 네. 씨. 이거를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근데 있고. 윤한홍 의원 관련 같은 얘기는 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명태균 씨 입에서. 네. 뭐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뭐 대통령실에서 반박할 때도 있고 친윤계 인사가 반박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의혹은 지금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답변만 할 것이냐. 어허. 그럼 뭔가 선제적으로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총체적인 거를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게 특검이에요, 사실. 예. 그 특검을 수용하는 게 사실 저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추천을 계기로 더 멀어지는 어허. 예, 이렇기 때문에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짧게만 예, 예. 말씀드려요. 이렇게 좀 제발 저는 정치적인 현안들 많을 때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짧게 주식시장 구조 개편, 예. 반값 통신비, 예. 취업시장 확대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이런 걸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